백신도 없다, 치료제도 없다. 또 중국에서 시작됐다. 최근 세계 언론을 뒤흔든 뉴스입니다. 중국 남부 포산시에서 발생한 치쿤구니아 열병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전 세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치쿤구니아 바이러스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중국에서 다시 시작됐는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단 한 명도 몰라서 당하는 일 없도록 지켜봐 주세요. 치쿤구니아 바이러스는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이 바이러스는 1952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스와힐리어로 몸을 구부리게 만드는 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자의 몸 전체에 극심한 관절통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환자들은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 발진, 두통, 메스꺼움, 그리고 심각한 관절통입니다. 일부 환자는 눈의 결막염이나 장기적인 관절염 증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증상은 대개 7일에서 10일 내에 사라지지만 심한 경우 몇 개월 동안 관절통이 지속되기도 하죠. 치사율은 약 1%로 낮은 편이지만 문제는 고령자, 기저질환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 바이러스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아직 백신도 없고 확실한 치료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이 바이러스와 스스로 싸워야만 하며 의료진은 해열제나 수분 공급 등의 대증요법 외에 뾰족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이번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유행, 발원지로 지목된 곳은 바로 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시입니다. 현재까지 포산시에서만 2,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당국은 도시 전체를 특별방역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중국일까요? 중국 남부는 연중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모기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평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며 폭우와 습도 상승은 모기알과 유충이 자라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주죠. 이는 이미 수차례의 바이러스성 질병 유행의 온상이 되어왔던 요소입니다. 더불어 최근 포산시에는 동남아, 인도양 지역을 방문한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산시의 보건당국은 감염원은 해외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남부 지역의 환경 조건이 바이러스 확산을 가속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억을 아직 생생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에서 다시 바이러스 이슈가 터졌다는 점은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시 중국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치쿤구니아 바이러스가 지역 감염을 넘어 국제적인 공포로 확산된 데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식 경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WHO는 2025년 7월 치쿤구니아가 글로벌 확산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각국 정부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중국 내 확산과 동시에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한번 유입되면 빠르게 지역사회로 퍼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집트 순모기와 흰줄 순모기 같은 모기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폭발적인 확산이 우려됩니다. WHO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인도양 인근 지역에서 50만 명 이상이 감염됐던 전례를 언급하며 당시와 유사한 확산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특히 경고했습니다. 당시 마다가스카르, 인도, 레위니옹 섬 등은 바이러스가 퍼진 후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WHO가 강조하는 건 치사율이 아닌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감염자 대부분이 격한 통증과 장기적인 후유증을 겪기 때문에 생산성 저하, 병상 부족, 의료 인프라 붕괴 등 심각한 후속 피해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감염 자체가 확산되도록 내버려 두는 건 사실상 방치와 다름없다는 것이죠. 치쿤구니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병이지만 놀랍게도 사람 간 전염이 아니라 모기를 통해 전파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모기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감염 가능성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 순모기와 흰줄 순모기는 단순한 여름 해충이 아니라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황열병 등 다양한 치명적인 질병의 매개체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집트 순모기는 낮 시간대에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람의 체온과 이산화탄소를 감지해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피부에 발라놓은 모기약조차 큰 효과가 없을 정도로 공격성이 강하죠. 또한 이 모기들은 정화되지 않은 고인 물이나 작은 용기 속 물에서 알을 낳고 급속도로 번식합니다. 중국 포산시의 경우 폭우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시내 곳곳에 방치된 빗물 고인 웅덩이가 번식지가 되면서 순식간에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바이러스의 실질적인 확산 주체는 모기이며 감염자의 수보다 모기의 수가 더 위험한 현실입니다.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선 사람보다 모기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 이것이 치쿤구니아 바이러스가 더더욱 두려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서운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외출 시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를 반드시 사용하세요. 특히 숲, 물가, 공원 등 모기 활동이 왕성한 장소에선 반드시 팔, 다리를 모두 가리는 복장이 필요합니다. 둘째, 집안의 모기 유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고 야외에서 사용한 의류나 용기를 실내로 들이기 전엔 모기가 붙어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모기 서식지 제거가 가장 핵심입니다. 화분 받침, 음료수 캔, 쓰레기통 뚜껑 등의 고인 물은 모두 모기의 알을 낳는 장소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작은 웅덩이 하나가 수십, 수백 마리의 모기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넷째,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유행 지역을 확인하세요. 특히 동남아, 인도양, 남미 등은 현재 치쿤구니아뿐 아니라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등 다수의 모기 매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 여행 전 외교부 질병청의 감염병 정보 확인은 필수입니다. 다섯째, 고령자나 어린이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이들에게는 바이러스 자체보다 열과 통증으로 인한 2차 합병증이 더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쿤구니아는 공기 전염도 아니고 사람 간 전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만 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에서 진짜로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질병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사람들의 무관심과 방심입니다. 현재 포산시는 병원 병상 하나하나마다 모기장이 설치된 비상 상황입니다. 도심 전체가 방역체제로 전환됐고 의료진들은 전신 보호장구를 입고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소식을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며 관심을 두지 않죠. 문제는 그렇게 시작된 무관심이 국내 유입을 놓치는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도 중국에서만 퍼지는 병으로 치부하며 초기에 유입을 막지 못한 대가를 전 세계가 치렀습니다. 치쿤구니아 역시 국내 모기종이 충분히 복균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유입자 한 명만 있어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초기 대응 지침 미비도 큰 문제입니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 차원의 선제적 정보 공개와 국민 대상 위험 고지, 해외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등은 필수인데 지금은 그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허위 정보나 음모론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사회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SNS에서는 이 병은 그냥 감기 수준, 외국 음모론 바이러스라는 허위 주장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가 방역을 방해하고 피해를 키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로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정보 부족, 무관심, 방심, 그리고 조용한 확산입니다. 치쿤구니아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치사율 1% 미만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사망률도 낮고 대부분은 며칠 내 회복되는 경증 질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 뒤에 감춰진 실제 피해 규모와 장기적인 건강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첫째, 치쿤구니아의 가장 큰 특징은 심각한 관절통입니다.
이 관절통은 단순히 며칠 아픈 정도가 아니라 수개월, 심하면 수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만성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환자들이 마치 류머티즘 관절염에 걸린 것처럼 움직이기 힘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둘째, 고령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신생아에게는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들에게는 바이러스 감염이 치명적인 2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 신장기능 저하, 뇌염, 심근염 등이 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소아의 경우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해 의료적 개입 없이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셋째, 감염자가 폭증하면 보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처럼 병상 부족, 의료진 피로, 지역 보건소 붕괴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포산시는 이미 지역 전체가 방역 체제로 전환됐고 병원에선 비상인력을 투입해 겨우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치사율만으로 이 바이러스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치명적인 질병이란 단순히 사망률이 아닌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과 장기적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치쿤구니아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의 전개 방식은 20년 전 대유행 당시와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2005년 인도양 섬 지역에서 시작된 치쿤구니아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당시 약 5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동일한 확산 경로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후변화와 항공 이동량 증가가 확산의 촉매가 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은 모기의 번식을 가속화하고 중국에서 출발한 감염자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치쿤구니아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은 그 위협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일반 독감이나 코로나처럼 백신이라도 있다면 대중적으로 대비할 수 있지만 현재는 모든 방어가 개인의 예방 수칙에 의존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WHO는 특히 여행자가 많은 여름 시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감염자라도 해외에 입국해 현지 모기에게 물리면 순식간에 지역 전파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경 없는 질병, 그것이 바로 치쿤구니아의 가장 위험한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각국은 현재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을까요? 중국은 이미 도시 전체를 특별 방역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병원에는 격리병상 외에 모기장을 갖춘 전용 병동까지 설치되었고 감염자 동선 추적과 방역 소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산시는 드론까지 동원해 도시 전역에 살충제를 뿌리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입국자 전수조사를 강화했고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후생 노동성 주도로 공항에서 모기 반입 방지를 위한 방제 작업을 실시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아직까지 질병관리청은 공식 경고나 모기 주의령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행객 대상 주의 문구도 언론 보도를 통해 조심하라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백신은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입국자 검역이나 방역 정책이 사실상 부재한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는 점입니다. 치쿤구니아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 지금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감염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안심할 단계일까요? 아니면 무방비 상태일까요? 그 판단은 단순히 정부가 내려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고 먼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팬데믹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바이러스 앞에 서 있습니다. 중국발 치쿤구니아, 그리고 그 여파는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시는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않도록 알아야 덜 당하는 세상을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